조선별난사 기축옥사의 시발점이 된 정열입의 난. 정열입의 난은 조선 선조 22년인 1589년 10월 2일에 일어난 기축옥사의 시발점입니다. 선조수정실록 24권 선조 23년 3월 1일 이민 네 번째 기사 1590년명 만력 18년 전도사 조대중을 하옥하여 죽이다. 전도사 조대중을 하옥하여 죽였다. 대중이 전라도사가 되어 역변의 초기에 부안의 관창을 대동하고 고성에 이르러 서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종인이 지체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겨 밖에 나와 사람에게 말하기를 현재 울고 있는 중이니 어느 겨를에 길을 떠나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대중이 정열입의 죽음을 듣고 방에 들어가 울었다는 것으로 되었다. 홍여순이 이 말을 듣고 보성군의 향관 이복 등에게 천문하니 모두들 공술하기를 관창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 설이 유소에서 적을 위해 울었다로 되어 마침내 대론에 나와 나국하게 된 것이다. 대중이 공추하기를 열입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날 나는 광주의 향가에 있었다. 담양부사 김여물이 내방하여 국적이 이제 죽었으니 오늘은 술 마시며 즐겨도 관계없을 것이다. 하기의 어물과 함께 종일토록 술자리를 벌이고 크게 취한 뒤에 파하였다. 증명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때 어물이 서울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국청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대중이 마침내 1차 고문을 받고 또 신문을 가하려 하자 소매 속에서 절구로 된 시 하나를 바쳤는데 지하에서 만약 비간을 만난다면 당연히 웃음을 머금을 뿐 슬퍼하진 않으리 라는 내용이었다. 금부의 관원이 상문하려 하자 대신 심수경이 이는 죽을 때를 당해 나온 난원이니 어찌 신빙성이 있겠는가 하며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대중이 죽은 뒤 판 이금부사 최왕이 그 시를 가지고 상에게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수경을 돌아보고 묻기를 어떻게 이처럼 되었는가 하였다. 수경이 대답하기를 죄수가 일단 원정으로 공초하였으면 국문할 때의 난원이나 잡설을 수리하지 않는 것이 옥사를 처리하는 채모입니다. 신이 대신으로서 법 외의 일을 감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자 상의 뜻이 조금 풀어지면서 이어 대중의 시신에 취향할 것을 명하고 처자는 연좌를 면하게 하였다. 당시 조사 김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평소 눈병을 알아 바람만 쏘이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열입을 취형할 때 김빙이 반행에 서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흐르는 눈물을 아무리 닦아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노렉을 입고 국물을 받다 죽었다. 이 당시 와언이 날로 일어나 대론이 매우 주람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걸려든 자가 많았다. 당초의 최왕과 엉성민의 의논이 잘못 준엄하였는데 이는 토역이 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뒤에는 연소한 후진들이 한결같이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이때는 장훈익, 배규암, 황혁 등의 의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발단은 선조 22년인 1589년 황해도 관찰사 한준, 안학군 군수 이축, 대령군 군수 박충간의 연명상소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긍익의 열야실기술 제14권 선조조 고사 본말 기축년 정열입의 옥사 서두에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기축년 10월 2일 황해 감사 한준의 비밀 장계가 들어왔다. 이날 밤에 삼정승 육승지 의금부 당상관들을 급히 들어오게 하고 다시 숙직에 들어와 총권 옥당 상하번들도 모두 입시시켰다. 다만 춘추관 검열로 사관에 입적하고 있었던 정열입의 누이의 아들인 이진길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임금이 비밀 장계를 내려서 보이니 그것은 안학 군수 이축 재령 군수 박충간 신천 군수 한응인 등이 역적 사건을 고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수찬을 지낸 전주에 사는 정열입이 모반하여 괴수가 되었는데 그 일당인 안학에 사는 조구가 밀고했다고 되어 있었다. 즉시 의금부 도사를 황해도와 전라도에 나누어 보내고 이진길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게 하였다. 이진길은 곧 열입의 생질이었다. 선조가 먼저 정승들에게 정열입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묻자 영의정 유전과 좌의정 이선에는 그의 인품을 모른다고 대답했고 우의정 정원씨는 독서하는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다른 것은 모릅니다라고 했습니다. 선조는 고변장을 들어 상 아래로 내던지며 독서하는 사람의 소위가 곤미와 같단 말인가라고 하고 승지를 시켜 읽도록 하였는데 한 줄 두 줄 읽어내려 감에 따라 정열입의 음모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열입이 한강이 얼때를 기다려 한양으로 쳐들어가 병조판서 신립과 조정 중신들을 죽이고 어명을 위조하여 지방관들을 파직하거나 죽이는 등의 혼란을 야기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놀란 선조는 중신들을 불러 모아 대책회의를 하였는데 당시에는 동인들이 집권 중이었고 정열입은 동인에 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원신을 중심으로 한 동인들은 정열입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동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는데 실록에 의하면 정열입은 안하꾼의 조구가 자신의 계획을 고변한 사실을 금고해서 변숭복에게서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 변숭복 및 아들 정옥남과 함께 자신이 서실을 차리고 대동계를 운영했던 죽도로 도주했는데 죽도는 섬이 아니라 지난해 금강상류에서 구량천과의 합류 지점에 위치한 섬 모양의 지형입니다. 그러나 진안 현감이 토벌대를 조직해 추격하자 변숭복과 정옥남을 살해한 후 자신도 칼을 거꾸로 세운 다음 자살했고 동인들의 입지는 축소되어 버렸는데 그의 자살은 반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옥남은 사실 현장에서 붙잡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길산봉이라는 수수께끼의 인물이 배우라고 주장했다가 차명을 받아 죽습니다. 정열입은 어떤 사람인가? 정열입의 자는 인백대보, 호는 죽도 선생이라고 불렸는데 태어난 곳에 대한 기록은 일치하지 않아 전주 동문 밖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있고 남문 밖에서 태어났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 지명 총남에 의하면 그가 태어난 곳은 행정구역상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월암리이고 아버지 정의증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는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젊어서 과거에 급제한 정의증은 익산 현감을 지냈으며 1572년에는 첨정벼슬에 올랐고 같은 해 12월 6일에는 경상도 정도 군수로 부임했습니다. 경사와 제자 백가에 통달하였던 정열입은 선조 3년인 1570년에 식년문과의 을과로 급제하였고 이이 성운의 문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이와 성운의 천거로 벼슬길에 올라 1583년 예조 좌랑을 거쳐 이듬해 수천이 되었으나 벼슬을 그만두었고 본래 서인이었으나 집권한 동인으로 당을 옮겨 죽은 스승 이이와 박순 성운 등을 비판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의주 목사 서익과 이이의 조카인 이경전이 상소를 올리자 선조가 이를 불쾌히 여기며 정열입을 송나라의 학자 정의천의 제자로 선생을 배반한 못된 인간의 표본인 형서라고 칭했다고 합니다. 이후 벼슬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을 예감한 정열입은 벼슬을 내어놓고 낙향하였는데 고향에서 이름이 알려지자 진안죽도에 서실을 지어놓고 대동계를 조직, 신분의 제한 없이 사람들을 모아 무술을 단련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정열입을 죽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정열입이 조직했던 대동계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따릅니다. 모반을 위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시리에 차있던 정열입이 불만을 달래며 불평 많은 시골 무사나 선배들과 어울려서 활쏘기를 겨루며 술 마시고 놀던 형촌의 친목계에 불과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대동계는 원래 주나라의 어질고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향사리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한 집단이었습니다. 주례에 의하면 향사리는 지역 단위인주에서 정월중 길이를 택해 행하게 되어 있었으며 조선 성종대에는 살인파가 율향소 복립운동을 추진하면서 그곳에서 시행해야 할 일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즉 향사례는 지방의 결속과 자치를 위한 방편이었고 지역 자치 조직의 기능을 겸비하고자 했는데 정열입은 당시 관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지역 자치와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편으로 대동계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정열입이 조직했던 대동계는 당시 마을의 자치를 맡았던 대다수의 계와 달리 반, 상, 노가 모두 계원이 되었다는 점과 조직 범위가 광역적이었다는 점, 활쏘기에 치중된 점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동계가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운영되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열입은 1587년 전주 부윤 남원경의 요청으로 침입한 왜구를 격퇴한 뒤 대동계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황해도 안악의 변숭복, 해주의 지암도 운봉의 중의원 등의 긴 모사를 거느리고 정감록의 참서를 이용하는 한편 망이응정서를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였습니다. 실제로 정열입이 반란을 꾀했나? 여기서 정열입이 정말 모반을 꾀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정열입의 행보와 정황적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정열입이 모반을 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열입이 정말 모반을 꾀한 게 맞다면
설령 도망치더라도 그 전에 모반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소각했을 것이지만 그의 집에서는 수많은 문서와 편지들이 고스란히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정열입이 도망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었고 그가 도망친 곳은 자신이 대동계원들과 함께하던 연고지인 죽도였으며 죽도로 간다고 밝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급보를 받고 도망간다면 연고지가 아니라 지리산 같은 심선으로 방향을 잡았을 것이며 또 가족에게 행선지를 알려 관군의 손이 곧 미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정황적 증거들도 의구심을 더 부채질하는데 김장생의 송강행록에 의하면 정철은 정열입이 반드시 도망을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극구 만리에도 불구하고 입거를 서둘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소만록과 같은 야사에서는 정열입이 죽도로 놀러갔는데 선전관과 현감이 정열입을 습격하여 살해한 후 자결로 위장했다는 기록도 존재합니다. 길산봉은 원래 나이 많은 어느 집 노비라는 이야기가 돌았으며 정열입과 친해 반역을 같이 도모하다가 정열입의 체포 당시에 사망했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열입의 체포 작전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보다 급하게 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 길산봉은 조선시대 역사서에 등장하는 최대의 미스테리 인물이 되면서 신분도 불명이고 연령도 불명이 되었습니다. 사망했거나 실종된 길산봉은 나중에는 연령도 20대에서 70대까지, 신분도 사대부에서 노비까지, 반역에 있어서도 일개 수하에서 심지어 정열입보다도 상위 위치를 차지하면서 정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등장하는 길산봉의 기록만 해도 밑도 끝도 없는데 길산봉이라는 이름은 갖다 붙이기만 하면 사람이 죽어나가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의 말처럼 사용되었습니다. 길산봉으로 엮여서 죽은 사람만 1천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길산봉에 대해 정열입 본인 혹은 옥사를 주도한 인물들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들로 인해 정열입엔 난이 아예 날조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주동자로 지목된 정열입을 잡아다 문초하지 않았고 정철이 서인의 모략가인 송익필 형제와 모의에 조작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답니다. 송익필은 서인계 예약의 태도로 이 성훈 정철과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조부는 갑사였던 송린이었고 종호는 안도누와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얼녀 안감정이었습니다. 부친인 송사련은 본래 관상감 판관이었는데 입신을 위해 외숙부인 안당 집안을 무고해 수능 안시 일문과 훈구파들이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여러 살인들을 죽게 만들고 당상관까지 올라간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안시 집안은 신사무욱과 무관하다며 신원되었고 20년 뒤에는 송사련의 무고였음이 밝혀져 안시 집안에서는 죽은 송사련 대신 살아있는 송익필을 겨냥해 그를 종으로 환천시키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송사련은 추탈되고 그 아들인 송익필은 안시 집안의 종이 되라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후 송사련의 자식들은 뿔뿔 흩어졌고 송익필은 정철 등의 비호 아래 지난 운장산과 광주 등지를 전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졸지의 선비에서 노비로 신분이 떨어지게 되자 정철과 함께 동인을 몰락시킬 꾀를 내었고 이것이 기축옥사로 발전하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살설은 어디까지나 설이고 정열입은 자살한 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 정열입이 자결할 때 그 자리에 있던 정열입의 아들 정옥남과 박출룡은 정열입의 죽음이 자살로 위장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신문했던 사람은 정열입과 구촌관계로 정열입과 가까운 사이하고 유배되었던 정원신이었고 이후 선조가 친국하는 자리에서도 정열입이 타살당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정철은 송익필 형제를 시켜 전라도에서 정열입이 모반을 꾀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송한필은 황해도에 정열입에 대한 호의적인 소문을 내서 정열입으로 하여금 모반을 부추기게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정열입의 형 정여복과 정열입의 사위인 김경일이 정열입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정열입과 친하게 지내던 승려인 도장과 설청은 정열입이 반역을 도모한다고 생각해 정열입에게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발의 동생인 이길이 정열입과 만난 후에 이발에게 정열입이 역모를 했다고 편지를 쓰기도 한 것을 보면 정열입의 행동이 수상했던 건 사실로 보입니다. 정열입은 파격적인 이론 지시가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다만 그가 말했다는 천하는 공물임이라는 말은 정열입이 먼저 한 것은 아니고 이전부터 나와 있던 말입니다. 단재 신채호는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하여 조선 역사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정열입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신채호는 이 시기 조선이 정열입에 천하는 곡물이라는 사상을 받아들였다면 서양 크롬웰의 공화정보다도 앞서 이를 실현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불멸의 이순신에 등장했는데 반란을 일으킨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반란이 날조되었다는 설을 복선들을 통해 보여줬고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영화판은 이몽학의 난과 이 사건을 결부시켜서 그리고 있습니다. 전설의 고향판에서는 죽도의 한이란 제목으로 정열입의 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전설의 고향이라 전체적으로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심었습니다. 드라마 국가에서에서는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등장인물들의 언급을 통해서 언급되며 드라마 징비록에서는 서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선조 배우설도 같이 채택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기축 옥사의 시발점이 된 정열입의 난이었습니다.